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태어날 때 이름이 없는 풀은 내지 않는다. 제일 어려운 건데요. 지금 열심히 오고 계실 이 세 분이 기대가 됩니다. 아직 저한테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가 떳떳하려면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아유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앉으시죠. 아유. 앉으시죠. 예. 네네. 제가 별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이 수염이 아유. 저도 나름대로 이 애염가로서 아유. 너무 멋지십니다. 아유. 제가 별 때마다 그래서 근데 감탄이 그때보다 나옵니다. 더 길어지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촬영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저는 한쪽으로 이렇게 수염이 약간 치우치는 그게 있어요. 그런 게 좀 예, 있더라고요. 예. 그 따로 관리법이 있나요 혹시 그게? 이게 약간 내버려둬야 되는 게 있어요. 예, 그냥 저도 수염이 예. 처음에 원래 이렇지 않았거든요. 이게 숱도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머리가 날아갈수록 아, 수염의 숱이 뭔가 많아지는 것 같고 예. 이렇게 중용이네요. 머리카락이 조금 중용이죠. 이게 좀 사라지면서 이게 이쪽으로 좀 내려오는 네. 또 그렇군. 저도 네. 머리를 그럼 좀 다듬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효과가 조금 있을 수는 저희 시청자, 구독자분들께 네네. 우리 선생님 소개 간략하게 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채널 이제 야전사 짱제 채널 운영하고 있는 장재성이라고 하고요. 웃어요? 너무 잘 짜셨어요. 예, 저번에 뵙고 예. 또 따로 이제 네.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예.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예.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너무 늦었습니다. 감사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인연이라는 게 이게 한 네. 번 이제 연이 되면 우리 불교에서도 또 약간 불교에서 좀 약간 대사님들도 많이 떠오르고 갑자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연기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인연이 이렇게 한번 맺어지면 또 좋은 인연이 계속 유지되고 하는 것도 참 너무나 아름답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닌가. 혹시 네. 첫 번째 그럼 고민이 네네.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직업적인 부분이 좀 고민이 있어요. 이제 매번 새로운 컨텐츠와 새로운 경험들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구독자분들의 반응도 항상 신경 쓰게 되고 맞습니다. 지금은 이 어떤 그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업을 갖게 된다는 것 자체가 그 외연도 너무나 많이 넓어지고 상당히 좀 다양한 직업들이 새로이 생겨나고 그 중에 하나가 이 크리에이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쌍방향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 소통 자체가 맞습니다. 뮤추얼한 어떤 소통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속성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이 시류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금세 바뀌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 그게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예. 더 큰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장 고민이 네, 되시는 네. 지점인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늘 언제나 긍정적이시니까 그렇긴 합니다. 전적이시고 중국에 보면 그 아주 유명한 시인 있지 않습니까? 이태백이라는 시인 이백이 예. 장진주라고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천생아재는 필류용이다. 이제 하늘이 이 세상에 나를 내보냈을 때는 반드시 어떤 그 쓰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보냈다 하는 어떤 이제 내용이 등장을 하고 한국에서도 많이 읽었던 어떤 명심보감 같은 데도 보면 천불생무록지인이다. 복록이라는 것은 타고난 어떤 밥줄은 그래도 적어도 챙겨서 인간을 세상에 내보내준다. 지불장 무명지초 땅은 이름이 없는 풀은 내지 않는다. 다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것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정말 자기 밥줄 하나 챙겨 나오지 못한 인간이 있겠는가.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네네. 또 낙천적으로 사실은 불안과 공포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이걸 내가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런 고민 없이 쭉 계속 잘 되어 갈 수만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어떤 불안감이 늘 이 가슴 속에 내재해 있는 건데 그거를 특유의 장점이신 낙천과 포지티브한 힘 이런 것들로서 어떤 이태백의 그런 관점에서 천생아재는 필요용이다. 전에 뵀을 때도 이제 사자성어 이런 거 지금도 이제 시 구절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거를 좀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거기에 좋은 말씀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한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비자. 거기 보면 한 화가가 왕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왕이 물어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것이 가장 그리기가 어렵습니까? 이 화가가 개하고 말하고 소하고
이런 것들을 그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개하고 말은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림을 잘못 그리면 좀 더 비슷하게 그릴 수 있는데 왜 그것밖에 못 그려? 이런 식으로 비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왕이 그러냐 그러면서 그럼 제일 그리기 쉬운 게 뭡니까? 하니까 이 화가가 도깨비가 제일 그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도깨비는 아무도 본 적도 없고 대관절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그리는 게 또 쉽다고 하냐 하니까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려도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도깨비야 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세상에 100% 순수한 창조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튜브 이 지금 콘텐츠도 비슷한 콘텐츠들이 너무나 많고 색채가 비슷한 채널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비슷한 채널들이 많이 있는 거 그것은 개와 말을 그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근데 뭐 벌써 독보적이시지 않습니까? 이 수염부터 하셔가지고 뭐 굉장히 창의적으로 그렇게 또 많은 콘텐츠들 같이 해주시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내 채널이 도깨비 같은 독창적이면서도 좀 창조적인 그런 채널이 될 수 있을까를 도깨비를 그리는 화가의 마음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직장생활 하실 때 다른 분들 퇴직하시던 나이가 훨씬 지나셔서도 행복감도 챙기고 삶에 있어서 뭐 퇴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바로 확 와닿았어.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가슴에 조금 울림이 그럼 있으셨던 건지. 예. 그런가요? 예, 오늘 가슴 운동하는 날인데. 예. 마침 운동도 잘 될 것 같고. 운동도 잘 더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 가슴 후벼파셨어. 아내도. 예. 그럼 제가 또 지금 하시는 콘텐츠에도 조금 이바지를 한 거네요. 그쵸, 약간의 펌핑감을 좀 더 주시면. 가슴이 너무나 벅찹니다. 이야기 해주신 걸 쭉 들어보니까 이제 그 앞으로 유튜브 활동을 해 나가심에 있어서 방향성 나가시고자 하는 어떤 철학, 어떤 콘텐츠적인 맥락에서 나는 이런 걸 해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향을 좀 행사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생각하시고 늘 마음에 품으셨던 게 있다면 그걸 좀 간략하게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는 우연한 계기였지만 시작을 하고 제가 선택을 했을 때는 확신을 갖고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재밌게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어쨌든 그냥 즐거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개그 코너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저 자체가 정말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웬만해서는 트러블을 일으키는 걸 좋아하지 않는 타입이거든요. 평화를 사랑하시고 굉장히 피스. 피스죠. 스탑 워. 일단 컨텐츠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싶다는 일단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그게 이제 캠핑 관련 이런 컨텐츠인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컨텐츠적인 그 장소나 이런 게 제한이 있다 보니까 욕심을 갖고 있는 거는 해외에 나가서 부시크래프트라든지 진짜 산에서 이제 불도 피우고 맥반머치를 입고 하는 거를 쭉 다큐 형식으로 그냥 쭉 한번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많은 게스트분들과 예능 형식으로 대형 컨텐츠를 한번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운동 관련해서 운동 콘텐츠로 대한민국에서 없었던 거를 정말 도깨비 같은 운동 콘텐츠를 한번 기획 맞습니다. 딱 도깨비예요. 도깨비 같은 운동 콘텐츠를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이제 생각만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조금은 그래도 게스트분들 오셨을 때 제가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뭐 캐파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게 생겨야지 진행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근데 제가 지금 여쭤보기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연하실래요? 저 구상 중에 저도 들어가 있나요 혹시? 정말 저도 그 꿈의 일부가 되고 싶은, 함께 그 꿈을 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지금 듭니다. 그래서 듣길 잘했습니다 정말. 역시 괜히 선배님이시고 괜히 형님이 아니시고 하는 생각이 정말 그냥 절로 듭니다. 두 번째 고민인데 가장 큰 고민이에요. 중용에 보면 한 중반쯤부터 그 성에 대한 논의가 나옵니다. 성실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진정성 있게 뭔가를 유지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연의 메커니즘을 보면 추나추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어김없이 봄이 가고 나면 또 여름이 날이 더워졌다가 또 시기가 되면 단풍이 들고 그 다음에 낙엽이 떨어지면 다시 겨울이 돼서 눈이 내리고 하는 이 어떤 사이클이 자연은 쉬질 않는다는 거예요.
늘 항상 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마 그 어떤 성실함과 정성됨에 진실된 함의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인간의 삶을 생각해 볼 때도 그렇게 항상 되게 변함없이 우리가 인간이 이제 자연이고 신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인간의 삶에 있어가지고 적절한 휴식과 또 열심히 했으면 조금 보상도 줘야 되고 그런 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본받아서 항상됨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사실 그게 가장 큰 노력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제일 어려운 거네요. 어려운데 이게 하기가 실천하기가.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가 떳떳하려면 넌 계속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신가? 아니 그거는 이제 인간은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유지할 때 예외적인 상황을 최대한 좀 적게 만들고 항상됨을 지향함으로써 그것을 떳떳함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 근데 제가 딱 지금 딱 듣고서 예. 또 저만의 약간의 해석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들으면서. 예. 사계절을 딱 예를 들었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예. 자연도 쉬는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예. 제 해석으로. 예. 봄과 가을이 약간 휴식이다. 여름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봄에는 살짝 서늘하게 가고 예. 또 겨울을 차갑게 하기 위해서 가을에도 단풍 들이면서 약간 쉬어간다. 그러면 저도 그 정도로 휴식을 하면서 항상성을 유지하면 예. 그 전과 같이 진짜 고도 비만이 돼서 예.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이 느끼는 거 정도는 그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봄과 가을이 자연의 입장에서는 치팅이네요, 치팅. 괜찮은데. 훌륭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사실 중용의 어떤 그 진의거든요. 사실은 중용을 그렇게 잘 하실 수 있으면 그게 뭐 최고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문득 듭니다. 수성의 최고의 방법은 역시 중용이 아니겠는가. 이 고민은 바로 해결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까? 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4년 차예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가장 큰 고민이 해보지 않은 경험이고 처음이니까. 그리고 어쨌든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무래도 평소 생활 습관이나 그렇죠. 저는 뭐 흡연도 하고 음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아이에게 미칠 어떤 영향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문득 든 생각은 제가 이제 새 생명인데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하자는 거죠. 새 생명 치고는 지금 이제 저는 좀 묵은 생명인데 이제 시간을 멀리 돌려서 제가 이제 막 태어났는데 막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봤는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빠가 짱제다. 그 생각을 제가 문득 해봤어요. 입장을 바꿔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저기 선생님 같은 분이면 유쾌하고 일단 너무나 긍정적이시고 너무나 그 어떤 그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너무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모든 부모가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부모였던 사람은 없잖아요. 다 살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단계를 거쳐서 다 부모가 되어가는 것인데 사실 아이를 낳고 어떻게 내가 좋은 부모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 또한 자식과 함께 커가면서 배우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일단은 이제 그 생각이 첫째로 들고요. 늘 동양에서는 본질이 있고 말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어떤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음주 그리고 뭐 흡연 이제 이런 어떤 생활 패턴적인 측면은 사실은 말단적인 측면이고 본질은 어떤 양육 철학이라든지 내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걸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이제 노자의 사상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한다면 무위 아니겠습니까? 무위. 우리 선생님께서는 콘텐츠 운영하시는 방식도 그러시고 삶을 대하시는 태도 자체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위, 자연. 우리 자녀를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무위하게 키우는 게 가장 좋은 것인데 그 방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노자가 이야기하는 어떤 무위의 핵심은 변화기 때문에 변화.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을 살면서 변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태어나는 것도 삶의 큰 변화고 내가 부모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도 큰 변화고 그 세상 만물이 존재하게끔 하는 게 자연인데 자연의 가장 유의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소유하지 않는다는 거라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불교에서도 무소유 이야기하죠.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자녀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까 엄마랑 아빠가 너를 있게끔 했으니까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내 말 따라줘야 되고 그거 그렇게 되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연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방임하고는 다르죠. 부모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녀를 막 채찍질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 안에서 진짜 도깨비 같은 자녀가 저는 아직 뵙지는 못했지만은 네. 지금 열심히 오고 계실 이 세 분이 기대가 됩니다. 아직 저한테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겠다라기보다는 예. 제가 어떻게 컸는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나의 부모님은 네, 날 네, 어떻게 예. 키우셨었지? 되게 갑자기 감사하고 예. 저한테 뭘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어, 그리고 뭐 제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도 항상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너무나 신사임당 같은 어머니를 두셨네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런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렇게 독창적인 사고를 열린 사고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네, 그리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요 상담이라는 어떤 좀 브로드한 주제라면 주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오늘 만나 뵀지만 선생님께서 이 한참 동생인 저와의 대화를 통해서 어머님께 돈 10,000원이라도 더 붙여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써 오늘 이거는 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엄마 전화 왔어요? 예. 어떻게 좀 얘기 좀 잘해가지고 돈 보내게 하라. 아니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전혀 사주받은 건 없는데 그냥 그렇다면 정말 그거로서도 정말 오늘의 자리가 의미가 있지 않은가. 제가 많은 좋은 이야기와 예.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듣고 돈을 잃고 가네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부끄러운 것은 되게 저희 고민 상담소에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게 출연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저보다 좀 형님들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형님들 앞에서 제가 뭘 알고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가 늘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너무나 부끄럽고 한데요.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형님들 이렇게 뵙고 하면서 나중에 나도 누군가한테 형이 된다고 한다면 저런 형이 되고 인생의 선배가 되어야겠다. 그것을 제가 늘 배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나이에 상관없이 상담이나 대화라는 거는 꼭 경험이 많다고 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촬영이긴 하지만 제갈거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그냥 제갈거님이 현재 가지고 계시는 생각들과 나의 생각은 이런데 이런 생각을 또 어떻게 같이 얘기하면 좋을까. 근데 예상했던 대로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렇다면 뭐 오늘 너무나 전 뿌듯하고 대성공입니다.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세요. 더 얘기해도 되는데. 그럼 좀 앉을까요? 아니 일어나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신라에서 화랑들의 어떤 세속옥에 해서 이제 임전무퇴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군에 계셨으니까 사실은 임전무퇴가 맞긴 한데 이제 군에서는 이제 예편하시고 지금 이제 또 그 정신을 삶으로 가지고 오셔서 살아가고 계시니까 제가 임생무퇴다.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물러남이 없다. 인생에 임하는 짱제의 자세는 물러남이 없는 것이다. 너무 잘 쓰시는데요? 저 임생무퇴로 정말 삶에서 물러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별 말씀.